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지난 2편 마지막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박 사고, 강박 행동이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자.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죠. 한번 써볼게요. 그냥 넘어가도 충분하다. 하나쯤은 놓쳐도 큰 문제 생기지 않는다. 만약에 10가지면 10가지를 모두 다 주워 담아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머릿속에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박증이 완화되기는커녕 그 강박 증세가 더 심화됩니다. 한 번, 두 번까지 확인을 했으면 그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내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문은 잘 잠겨 있을 것이고요. 스위치는 잘 잠겨 있을 것이고 단어 하나 빠뜨렸다고 해도 한 문장을 그냥 지나쳤다고 해도 그 책 한 권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강박증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해보거나 책을 찾아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1편부터 다루었던 확인 강박, 그리고 더러움이나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여 청결 행동을 과도하게 하는 강박,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왜 집안에 박스나 심지어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버려도 되는 것들인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강박을 얘기하죠. 그리고 순서나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 그리고 미신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강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박 증세에 대해서 한 가지 종류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 이상의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박장애 증상 중에서 확인 강박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세면대나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나서 물을 잠글 때 그 수전이라고 하죠. 수전. 아마 수전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세면대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물 나오는 물을 켜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수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전이 지금 닫힌 상태에서 이제 물을 안 나오는 거고 위로 올리면 이제 물이 쭉 나왔다가 다시 내리면 잠그면 이제 물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장치인데 철물점에서 파는 그런 거예요. 이 수전을 손으로 꼭 내리면 물을 잠기죠. 그런데 확인 강박이 있는 저는 예전에 한창 심할 때 이 수전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했어요. 반복하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죠. 그냥 딱 한 번 누르면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그 화장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러 번 열고 닫고 반복을 했습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을 벗어났다가도 제 뒤에서 자꾸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정말 수도꼭지 잘 잠근 거 맞아? 하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살던 그 집에서 이 수전을 너무 많이 힘주어 닫는 걸 반복해서 이 수전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강박장애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신체도 망가뜨리고 쓸데없이 돈도 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 그 이후로 좀 충격을 받아서 저는 어디에서든 세면대를 쓰고 나서는 딱 한 번만 잠그게 되었습니다. 많아야 2번까지 하고요. 잘 잠겼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건 뭐 아직도 이제 2~3번 눈으로 보긴 합니다만 마음속으로 2번 확인했으니 이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금방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이렇게 제 돈이 터무니없이 나가는 일이 생기니까 뭐 어떤 일부 행동은 고쳐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대상이 뭐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뭐 회사 동료가 됐든 아니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됐든 대화를 하고 나서 머릿속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상대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어떤 행동을 우리가 주고받았는지 내가 뭐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이걸 자꾸 회상해 봅니다. 대화를 자꾸 회상하고 되짚어 보는 거죠. 대화가 끝난 직후에 다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머릿속으로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단순히 그냥 뭐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이것도 확인 강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가 기분 나빠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와 같은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정작 상대방은 나와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생활을 잘하고 있을 텐데 정작 나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대화하는 그 순간에 무리하지 않게 행동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굳이 집에까지 와서 그 대화들을 되짚어 보는 것은 지나치게 시간 낭비이고 감정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잠들기 전에 여러 번 되짚어보고 회상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뭐 시간도 많이 지체되는 일이고 감정 소모가 많은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이미지만 남기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산다면 너무 힘든 삶일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뭐 성인 군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겠죠. 혹시 의도치 않게 말실수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뻔뻔하게 살아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놓고 일부러 말로 상처 주거나 실수를 해도 뻔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실수를 했다면 바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이미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이미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의심이 들어 확인하는 행동을 하는 강박.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서 지나치게 대화 내용을 회상하고 걱정하는 강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심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 경험상 머릿속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욱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머릿속으로 강박 사고가 떠올라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할 일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강박 사고가 떠올라서 의심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에 이 생각을 무시하는 게 어렵다면 한 번 또는 두 번까지 행동하는 것으로 끝내기를 연습합니다. 스위치를 한 번 눌러서 껐는데 두 번이면 충분하고도 남은 횟수 아니겠습니까?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100% 안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매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10번 또는 20번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5번까지 확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면 매우 성공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